오늘의 주제입니다. 심장 해부생리. 심전도를 배우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기초 해부생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전도뿐만 아니라 이 해부생리 또한 국가고시에 나오기 때문에 국가고시 위주로 이렇게 해부생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심장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심장은 사람의 가슴 왼쪽에 위치한 근육으로 된 기관입니다. 그리고 생명유지 활동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이 심장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전신으로 순환해주며 1분에 60에서 100회 정도로 수축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무게는 주먹만한 250에서 350g입니다. 다음은 심방심실입니다. 심장은 중격에 따라서 오른 심장과 왼 심장으로 나뉘게 되고, 또한 이 판막에 따라서 우심방과 우심실, 좌심방과 좌심실로 나뉘게 됩니다. 판막의 종류로는 총 4개가 존재하는데요. 이때의 기능은 혈액이 위로 역류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한 방향으로만 흘러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류로는 이 우심방과 우심실을 역류하지 못하게 하는 삼천판막, 그게 오른 방실판막이고요. 좌심방과 좌심실을 나눠주는 이천판막, 승모판막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대동맥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대동맥판막, 폐순환을 도와주는 폐동맥판막이 있습니다. 해부생리를 보겠습니다. 심장은 심근의 구조상 횡문근에 속하고, 심근의 기능으로 봤을 때는 불수근입니다. 자율신경의 지배로서 이렇게 자동으로 수축하는 자동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심실의 심근층은 심방의 심근층보다 두꺼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실 쪽에서 많은 양의 혈액이 방출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게 되면 심내막, 심근층, 심외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근층이 3배 정도 두꺼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거, 심근의 혈관은 관상동맥입니다. 심장동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분포된 혈관입니다. 즉, 심장 자체에서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 그러한 중요한 혈관입니다. 다음은 이 앞에서 설명한 횡문근과 불수의근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골격근, 두 번째는 심근, 그리고 세 번째는 평활근이라는 민문이근이라는 것을 나타내 봤는데요. 이렇게 근육의 종류로는 평활근과 횡문근으로 나누게 됩니다. 평활근은, 즉 이 민문이근은 근섬유에 무늬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 횡문근 같은 경우에는 가로무늬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근섬유마다 이렇게 무늬가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또한 수의근과 불수의근이 있는데요. 수의근은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근육, 즉 골격근은 횡문근에 속한 수의근입니다. 그리고 불수의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내장 근육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내장 근육은 이 민문이 근육으로서 평활근에 속하게 됩니다. 심장 근육 같은 경우에는 불수의근이면서 횡문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심근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골격근은 수의근이면서 횡문근,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서 무늬가 있다. 심장을 제외한 내장근은 불수의근이면서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민문이근이다. 내장근을 말합니다. 그리고 심근은 불수의근이자 횡문근, 금섬유에 무늬가 있지만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심근을 말합니다. 자극 전독의 순서입니다. 그림으로 먼저 보시게 되면은 동방결절, 방실결절을 지나 히스다발, 그리고 우곽, 자곽으로 나뉘면서 나중에 프루키니의 섬유로 가는 순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동방결절, SA노이드, 그리고 방실결절, AV노이드, 히스다발, 히스번들,
좌각, 우각, 그리고 프루키니의 섬유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때 방실 접합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방과 실에 접합하는 부위를 시작은 방실결절 그리고 끝은 히스속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방결절입니다. 이것은 바로 1차 페이스마커가 됩니다. 이게 바로 심박조율기. 다시 말해 정상적으로 심장의 박동을 만들어내는 심장박동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박동수를 결정하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분당 60에서 100회를 나타냅니다. 심장 주기로는 0.8초이고요. 이때 공식은 60초 나누기 심박동수를 합니다. 심박출량의 공식은 1회 박출량 거의 5리터 정도로 보고 있고 곱하기 심박동수 했을 때 10회 이하는 서맥 천천히 60에서 100은 정상 그리고 100 이상은 빈맥이라고 합니다. 빠르게 뛰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위치로는 상대 정맥과 우심방 접합 부위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방실결절입니다. 방실결절은 AV 노이드, 심방이 먼저 흥분이 된 후 다음으로 수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QRST, 그 중에서 QRS의 기시부라고도 하고요. 이때의 위치는 심박 중격에 우심방 측면에 위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히스다발, 좌각, 우각, 그리고 프루키네 섬유입니다. 이 프루키네 섬유 같은 경우에는 흥분 전도 속도가 가장 빠른데요. 그에 반해 제일 느린 곳은 방실결절입니다. 심실을 빠르게 활동하게 해서 전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심실을 빠르게 활동하게 하여 충분한 혈액을 분출하게 합니다. 다음은 심장의 부경로입니다. 이 부경로는 이제 비정상적인 전도로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결절간 전도로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방간 전도로는 바흐만 번들이라고 해서 동방결절이 흥분된 후에 좌심방으로 가는 비정상적인 전도로입니다. 부경로는 세 가지가 있고 전도로, 조기흥분 증후군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심전도상에서 PR 간격과 QRS 간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켄트 섬유 같은 경우에는 방실 우회로입니다. 방과 실이 계속적으로 우회가 되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 못하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때 조기흥분 증후군으로는 WPW 증후군이라고 해서 PR 간격은 내려가고 QRS 간격이 올라가는 그러한 부경로입니다. 이 WPW 같은 경우에는 조기흥분 증후군의 대표적인 것으로 잠깐 보시게 되면은 P8을 지나 이 PR 간격은 좁아지면서 이 QRS가 이렇게 델타, 직각으로 해서 이렇게 퍼져야 되는데 델타파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게 바로 조기흥분 증후군입니다. 마힘 섬유입니다. 이거는 히스 속에서 좌각, 우각을 통해서 프루키네로 가야 되는데 히스 속에서 다시 심실로 가는 조기흥분 증후군으로서 PR 간격은 정상이지만 QRS 간격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섬유는 심방에서 방실결절을 통과하지 못하고 바로 히스 속으로 가는 잘못된 전도로서 이 조기흥분 증후군의 대표적으로 LGL 증후군을 나타내는데요. 이것 또한 PR 간격은 내려가지만 이 WPW와 비교될 점은 QRS 간격은 정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를 통해 스스로 정리를 해봅시다. 심장 자체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분포된 혈관은 관상동맥입니다. 그리고 델타파가 출현하여 켄트 섬유의 부경로로 PR 간격이 단축되면 예상되는 증후군은 WPW 증후군입니다. 다음은 1차 페이스마커로 심박 조율기로서 심박동수를 정하는 자극전도계는 바로 동방결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극전도계의 마지막 부분으로 흥분 정도 속도가 가장 빠른 섬유는 프루키네 섬유입니다. 간단한 국가고시 관련 심장 해부 생리 이해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좋아요.
감사합니다.